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23일 저녁 주전 몽돌 해변에서 실종됐던 60대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몰아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여성은 가족들과 캠핑을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바닷가 캠핑을 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해안에 손전등을 든 사람들이 오갑니다. 해상에는 헬기까지 날아다니며 수색을 벌입니다. 23일 저녁 7시 10분쯤 동구 몽돌해변에서 6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경찰들하고 한 3, 40명 왔더라고요. 오고 저 주민들하고 한 100명이 있었고 헬기 한 대 떴고 해경 배가 저 밭을 때고 헬기가 한 10시까지 계속 저쪽부터 여기까지 온다. 4시간 넘는 야간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실종자는 날이 밝아 재개한 해상 수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 지인 등과 함께 캠핑을 왔던 여성은 해변에 산책을 나섰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해변에는 사람 키를 넘어서는 최대 2m의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먼 바다에서 잔잔하게 밀려오다 수심이 얕은 해안에서 갑자기 솟구치는 현상입니다.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파도가 높아지고 한번 휩쓸렸을 땐 먼 바다까지 끌려나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7월 부산 해운대에서도 너울성 파도로 중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캠핑을 하시기 전에 항상 파도가 치거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물이 올라오는 만수선을 확인하시고 만수선과 최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고 캠핑을 하시는 것이. 해경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을 땐 탈출을 위한 수영보단 생존 수영 등을 통해 구조대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 부산 간 광역전철 동해선 2단계가 오는 28일부터 개통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 부전에서 일광까지 운행 중인 광역전철이 울산 태화강역까지 운행됩니다. 태화강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는 76분이 소요되며 평일은 102회, 주말과 공휴일은 92회 운행합니다. 광역전철의 운행요금은 거리에 따라 1,300원에서 2,500원입니다. 울산시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공동생활권 구축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동해선 2단계 개통에 맞춰 울산 지역 7개 역사에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합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북울산역은 235번과 995번 노선의 종점이 되고 태화강역은 현재 35개 노선 외에 11개 노선이 추가됩니다. 덕하역은 955번과 957번이 역사 안으로 경유하게 되고 개운포역에서는 5분 간격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추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말기획 2021 뉴스 결산입니다. 50년 전 크리스마스 날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되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 또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 목록으로 선정되고 명승으로 지정되는 등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체 식수 확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관제가 남았는지 김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2월 방구대 암각화가 포함된 대곡천 암각화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으로 선정됐습니다. 잠정 목록으로 등록된 지 11년 만입니다. 또 4월에는 방구천 일원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세계 유산도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서게 되었습니다. 올 6월에는 울산시가 환경부와 문화재청, 수자원공사와 사연댐 수문 설치를 합의했습니다. 암각화 발견 이후 첫 사자 간 합의입니다. 정말 희소 가치가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건데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통합 물관리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운문댐의 물을 울산에 공급하기로 했지만 공급량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사연댐에 숨은 3개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물 공급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산 지역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어떤 그런 합의가 이제는 한 걸음을 확실히 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암각화 보존을 위해 울산에 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물 문제가 해결될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방부대 암각화 세계유산 추진단을 신설했고 3D 정밀 모니터링 등 암각화의 손상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부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올해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움직임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역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며 국민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촛불을 배신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고 울산시민연대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일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확진자의 검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도 연일 10대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북구 강동초등학교에서 학생 13명과 학부모 1명 등 14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또 기존 집단 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도 이어지는 등 어제 울산에서는 모두 6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기자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불거진 판사의 직장 갑질 관련 논란을 구현희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네,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얼마 전에 이런 걸 금지하는 법도 만들어졌는데 일반 직장도 아니고 법원에서 또 판사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한 구현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구 기자,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죠. 법원에서 판사가 갑질했다는 주장,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 15일이었는데요. 이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한 부장판사의 갑질 사례를 폭로하는 이 내용과 법원의 미온적 대처를 규탄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해당 글은 법원 노조가 올린 건데요. 울산지방법원 소속의 한 부장판사의 갑질과 괴롭힘을 참다 못한 직원들이 이 노조의 도움을 청했고 이 노조 측에서는 법원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예. 이 법원장과의 면담 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 대법원이 해당 판사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야, 이제 검사는 몰라도 우리가 판사님들은 존경을 하는데 판사가 같은 재판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괴롭히다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이 법원 노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해당 판사가 이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법정에서 실무관에게 큰 소리로 질타하며 모욕을 주고 이 재판 도중에 당일 재판과 관련 없는 사건의 업무 처리를 재촉하거나 예.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를 실무관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업무 지시를 내린 지 30초도 되지 않아 같은 업무를 지시하는 등 잦은 업무 독촉과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한 휴가를 쓰는데도 불편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 또 얼마 전 법정에서 이 증인신문 도중에 실무관이 실신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해당 판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했네요. 예, 그 법원 노조 측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장판사가 울산지방법원으로 온 지 4개월 만에 담당 계장과 실무관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고 새로운 실무관 역시 차라리 사고로 다쳐서 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후직 신청 이후 3개월 만에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바뀐 실무관 역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갑질 판사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배제와 진상 조사를 시작하라. 투쟁.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갑질 판사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징계 절차에 적극 착수하라. 투쟁. 그 노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몇 차례 바뀐 것 같은데 괴롭힘을 못 견뎌서 그런 거죠? 네, 이 노조 측은 이 해당 판사의 갑질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해당 재판부의 계장이 한 차례, 또 실무관은 2차례나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참 이런 괴팍한 판사가 판결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한데 이런 노조의 주장을 이 판사님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해당 판사의 입장을 제가 직접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 갑질이나 괴롭힘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현재 재판 업무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 노조는 가해자인 판사는 그대로 둔 채 이 피해자인 법원 직원들만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도록 한 이 법원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신성한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자, 그렇다면 대법원이 좀 나서야죠. 네, 그 노조가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의 조회수가 1만 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국의 법관과 법원 직원이 한 12,000~3,000명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정도면 전국의 거의 모든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한 번씩은 이 글을 본 셈이죠. 자, 해당 게시글에 달린 이 댓글도 수백 개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이 정도면 대법원도 이 글을 봤을 거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안다고 봐야겠죠. 우리 구 기자가 그냥 있을 기자가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대법원에 취재를 해봤는데 이 대법원 측은 당연히 이 사태를 알고 있고 또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자마자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있고 따라서 조만간 이 본격적인 진상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코터넷에 그게 올라와가지고 그거는 알고 있고 행정처장님한테 보고까지 드렸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나한테 보고까지 다 드린 상태고 지금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면으로 하시는 뭐 있고 직접 불러서 대면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아직까지 대면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변호사 단체가 전국의 법관들을 평가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막말하는 판사 사례를 공개했어요. 이 건도 들어보니까 충격적인데 이번 갑질 논란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말이죠. 법원 내에서 이런 갑질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고 유감입니다. 자, 이 사태가 일어났고 또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울산법원 어떤 입장입니까? 네, 그 울산지방법원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현재 대법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한 만큼 이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동시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도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장 내 갑질,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도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의 조직 문화를 돌아봤지만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원 내에서 일어난 갑질 논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구현희 기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시와 울산하버브릿지가 울산대교 경관조명 제점 등을 기념해 1월 1일과 2일 이틀간 울산대교와 연포산 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합니다. 울산대교 경관조명은 지난 2019년 유리운반선 폭발사고 화염에 따른 고장으로 2년 넘게 꺼져 있었고 최근 조명 보수 작업 완료와 손해배상 합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면서 재점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년 3개월간 울산 12경 가운데 하나인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바라본 야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데 따른 보상 차원에서 무료 통행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코로나19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시행합니다. 신설되는 조직은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계와 치매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치매관리계, 그리고 가로 환경계와 의정계 등 4담당입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4국 1실 22과 89 담당으로 1담당이 늘어나게 됩니다.
남구청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540명의 이용자들이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를 통해 모두 677건을 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민이 구립도서관의 승인을 받아 동네 서점에서 바로 도서를 대출하면 도서관이 이 책을 장서로 구입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남구청은 구립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고 91%가 향후 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해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연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승용차 뒷좌석에 몰래 올라탄 뒤 아내의 목을 졸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